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졸리신가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잘 잤다 하고 개운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잠들려고 누웠는데 눈만 말똥말똥.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벌써 아침. 그렇게 일어났는데 몸은 더 무겁고 점심때만 되면 눈꺼풀이 스르륵 감기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에 졸린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밤에 잠을 못 자서만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눈이 감겨요.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눈을 붙이는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머리가 더 멍하고 몸이 무거워요. 그런데 앉아자니 또 너무 힘들고. 저 혼자만 이런가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맞아. 나도 그래. 밥만 먹으면 소파에 앉아서 그냥 눈이 감겨. 근데 낮잠 자고 나면 밤에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또 다음날 피곤하고. 이게 악순환이야. 2024년 대한수면의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58%가 거의 매일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낮잠을 자는데 어떤 분은 낮잠 덕분에 오후가 더 활기차고 밤에도 푹 주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낮잠 때문에 밤잠을 망치고 다음날이 더 피곤해요. 똑같은 낮잠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202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루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들, 알츠하이머 위험이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낮잠 자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2019년 유럽 심장학회 연구를 보면 제대로 된 낮잠은 고혈압 약만큼 혈압을 낮춰준다고 해요. 미국 수면학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고 규칙적인 낮잠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독이 되는 낮잠과 약이 되는 낮잠.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15분이에요. 15분이냐 1시간이냐? 오후 2시냐 오후 5시냐? 매일 같은 시간이냐 들쭉날쭉이냐?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낮과 밤을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그 할머니도 이 방법을 쓰고 나서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낮잠을 자는데 오히려 밤에 더 잘 자요. 그리고 낮에도 머리가 맑아요. 그렇다면 몇 분을 자야 할까요? 언제 자야 할까요? 왜 30분만 넘기면 머리가 멍해질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낮에 더 졸릴까요? 그리고 생체 리듬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어렵지 않게 마치 옆집 이웃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듯 편안하게요. 30분 뒤면 여러분은 내 몸에 딱 맞는 낮잠 비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요.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진심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낮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낮잠은 사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천사 같고 다른 한 얼굴은 악마 같아요. 같은 낮잠인데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얼굴을 볼까요? 회복의 낮잠이에요. 짧게, 규칙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자는 낮잠. 이건 정말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많아요. 첫째,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20분만 눈을 붙여도 뇌가 리셋되는 느낌 경험해 보셨죠? 아, 시원하다. 머리가 맑아졌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마치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빨라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잠깐 쉬면 다시 상쾌해져요. 둘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2019년 유럽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고혈압 약을 먹는 것만큼 혈압이 떨어졌대요. 약 먹는 것만큼이요. 놀랍죠?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낮잠이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낮잠을 자는 동안 이 해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더라? 어제 누구를 만났더라? 약국에서 뭘 사야 했더라?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낮잠 자고 나면 기억이 더 잘 납니다. 넷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몸이 쉬는 동안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잘 자는 분들이 감기도 덜 걸리고 몸도 더 튼튼해요. 나 요즘 컨디션 좋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낮잠 진짜 좋네. 매일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낮잠에는 두 번째 얼굴도 있습니다. 방해의 낮잠이에요. 너무 길게 자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자거나 불규칙하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밤잠을 방해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후 4시에 아이고 피곤하다 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1시간 푹 잤어요. 개운하게 일어났죠? 좋아요. 그런데 밤 10시가 됐어요. 이제 잠을 자려는데, 어? 잠이 안 오네? 눈이 말똥말똥한데? 당연하죠. 이미 낮에 충분히 잤으니까요. 마치 점심을 배불리 먹었는데, 저녁에 밥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몸은 나 아직 안 졸려 하는 겁니다. 둘째, 수면관성이 생깁니다. 수면관성. 이 말 생소하시죠? 이건 30분 이상 깊게 자고 나면 깨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운 상태예요. 깊은 물속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기분도 안 좋죠. 아이고, 잠깐 눈 좀 붙였는데 왜 더 피곤하지? 머리가 띵하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수면관성이에요. 셋째, 생체 리듬이 꼬입니다. 오늘은 30분 자고, 내일은 2시간 자고, 모레는 안 자고, 글피는 또 1시간 자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낮잠은 몸의 시계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매일 다른 시간에 밥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은 12시에, 내일은 3시에, 모레는 아예 안 먹고. 그러면 위장이 혼란스럽죠. 도대체 언제 음식이 들어오는 거야? 낮잠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 쉬어야 하는 거야?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자야 회복의 낮잠이 되는 걸까? 독이 아니라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요.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황금 법칙이에요. 노트 준비하셨나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3가지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자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30분 이내의 낮잠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 전 가벼운 수면 단계까지만 머물게 합니다. 이때 깨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도 개운하죠.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뇌가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깨면 수면관성이 생겨서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낮잠의 황금 시간은 딱 15분에서 30분이에요. 10분은 너무 짧고 40분은 너무 길어요. 타이머를 꼭 맞추세요. 혹시 자다가 깨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하셨던 분들,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몸은 잠을 더 자려고 하는데 중간에 깨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두 번째 법칙,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만 자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생체 리듬상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죠? 이건 단순히 배불러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몸의 리듬을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로 넘어가면 밤 수면 시간과 겹치기 시작해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결국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죠. 그래서 낮잠은 반드시 오후 3시 전에 끝내는 것. 이게 두 번째 황금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 규칙적인 낮잠 시간 유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면 몸이 자동으로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아, 지금쯤이면 잠깐 쉬는 시간이구나.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낮잠에 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깨어날 때도 훨씬 상쾌합니다. 반대로 들쭉날쭉 자면 몸이 헷갈려요. 오늘은 왜 안 자지? 어제는 이 시간에 잤는데? 몸의 시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밤에도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즉, 낮잠은 규칙적, 짧게, 이른 시간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잠깐 낮잠의 질을 높이는 비밀 팁도 있습니다. 바로 낮잠 전 루틴 만들기예요. 예를 들어 조용한 음악을 살짝 틀고 커튼을 반쯤 닫고 핸드폰은 멀리 두세요. 나는 지금 잠깐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눕는 자세도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살짝 기대어 앉은 자세 혹은 반쯤 누운 자세로 자면 좋습니다. 완전히 눕는 자세는 깊은 잠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럼 20분 낮잠이 1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럴 땐 목베개나 작은 쿠션을 이용해 몸을 편안하게 지지해 주세요. 낮잠을 잘 자려면 식사와 수면의 간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점심 먹고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소화를 시킨 뒤 자는 게 좋아요. 식후 바로 눕는 건 소화에도 안 좋고 역류성 증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졸린데 조금만 참고 있다가 자야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낮잠 전에는 카페인 절대 금지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몸 안에 6시간 이상 남아서 밤 수면까지 방해합니다. 나는 카페인에 강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오전까지만 마시고 낮잠 전엔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가 좋아요. 여기까지가 낮잠의 황금 법칙 3가지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15분에서 30분 이내, 둘째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셋째 규칙적인 시간 유지. 이 3가지를 지키면 낮잠은 독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가 됩니다. 이제 다음은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 파트에서는 멜라토닌, 트립토판, 마그네슘 등 노인의 숙면을 돕는 영양소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은 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몸에 알려주는 수면 신호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50세 이후부터는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쉽게 잠이 안 오고 자다가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음식을 통해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부터 볼까요? 첫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체리 몇 알을 간식으로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해요. 두 번째,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체리만큼 많은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아몬드에는 근육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긴장을 풀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그야말로 자연 수면제인 셈이죠. 세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멜라토닌뿐 아니라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트립토판은 뇌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원료로 쓰이는 아미노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순서로 기분 안정과 수면 유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바나나 한 개, 혹은 점심 이후 간식으로 먹는 게 좋아요. 다음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따뜻한 우유가 있죠. 잠 안 올 때 우유 마셔라. 옛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오르면서 몸이 더 쉽게 이완돼요. 그 외에도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도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 반모 혹은 된장국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숙면에 좋은 식품으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상추예요. 상추에는 멜라토닌과 함께 락투세린이라는 진정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긴장을 풀고 뇌를 안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상추를 곁들이는 건 단순히 식습관이 아니라 숙면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가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을 안정시켜줘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저녁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거나 잠자기 2시간 전에 호박씨 한 줌을 먹으면 좋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심지어 초콜릿까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오후 이후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전 11시 이후엔 가능한 한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 마시면 졸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혈당 변화 때문이에요. 결국 밤에는 잠이 더 안 옵니다. 둘째, 술입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알코올은 수면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뇌의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합니다. 처음엔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자주 깨고 꿈이 많아지고 결국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셋째, 과식입니다. 잠들기 전 과식은 소화에 부담을 줘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위산을 자극해서 속을 불편하게 만들죠. 따라서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 가볍고 따뜻한 식사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까지가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습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먹으면 좋은 음식. 체리, 바나나, 상추, 우유, 견과류, 콩, 두부, 시금치. 피해야 할 것. 커피, 카페인 음료, 술, 과식. 이것만 지켜도 밤의 숙면과 낮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참 긴 여행을 했습니다. 낮잠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생체 리듬 이야기, 황금 법칙,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낮잠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니에요.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좀 쉬고 싶어. 잠깐만 눈 좀 붙이자.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작정 따르지도 마세요. 그 신호를 똑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15분.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절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눈만 감아도 돼요. 둘째, 오후 2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자지 마세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2주만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적응해요. 넷째,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 한 끼. 체리, 바나나, 우유, 견과류. 저녁 식사에 이런 음식들을 더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커피는 절대 금물.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15분, 오후 2시, 매일 같은 시간, 좋은 음식. 어렵지 않죠? 이것만 지켜도 낮과 밤이 모두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쯤 소파에 앉아서 20분만 눈을 감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아, 이게 내 리듬이구나.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의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오늘 제가 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서 내 몸에 딱 맞는 리듬을 찾아가세요. 어떤 분은 15분이 딱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후 1시 반이 좋고, 어떤 분은 오후 2시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 몸에 맞는 게 정답이에요. 건강한 낮잠, 편안한 밤잠, 그리고 활기찬 하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뜰 때, 아, 잘 잤다.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낮에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오늘 밤에는 푹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20분의 달콤한 낮잠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